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네, 며칠 안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네. 공개 변론이 있었어요. 아, 공개 변론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의 친자식이 아니다. 네. 이런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아, 친자 확인이군요. 예, 그렇죠. 친자 확인. 그 친자라는 거는 친생자라고 하는데, 네. 이제 법으로 친생자가 뭔지 아십니까? 친생자요? 네. 그냥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 네.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내 자식인데 네. 자식에는 사실 이제 입양자도 있고, 아, 입양도 입양자도 있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친생자가 있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과 친생자 관계가 있는데, 네. 그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 보통 이제 속도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네. 임신했으니까 네. 어떻게 할래? 너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해서 임신했으니까 해야지 해가지고 네.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온 아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네. 그 나온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의 법적 지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 예,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아이의 나죠. 법적 예, 지위가요? 그렇죠. 예. 아, 그거를 이제 친생자 추정이라고 하는데, 네. 첫 번째 속도 위반으로 낳은 아이는 네. 친생자 추정이 안 돼요. 친생자 추정이요? 추정이라는 네. 건 뭐냐면 법률상으로 이제 임신 중 죄송합니다. 네.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거든요. 아, 그냥 추정한다? 그렇죠. 네. 예, 친생자로 추정되고, 음. 그러니까 혼인 중 임신이 됐어야죠. 네. 첫 번째 속도 위반은 혼인 관계 중에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인 전에 예, 임신을 한 그렇죠. 거죠. 혼인 전에 임신해서 혼인 중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친생자 추정이 안 되는 거고. 아, 네. 네. 또 혼인 중에 임신했으면 네.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그래봐요. 오. 예. 그러면은 그 아이는 더 이상 이제 네. 이 부부 관계 중에 있는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혼인 중에 임신해서 나온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친생자 추정이 되는 거죠. 아, 예. 혼인 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죠. 혼인 중에 임신을 했느냐, 네. 혼인 중이고 임신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건데, 네. 그 친생자 추정이 미치면은 네. 친생 부인을 하는데 이 소의 제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2년 이내에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친생 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친생 부인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네. 내 자식이 아닌 걸 알았지만 네. 더 이상 그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을 못 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게 아, 이제 그러면은- 친생자 추정의 효과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것 네. 같다 네. 싶은 시점부터 2년 안에 아닌 것 같다라는 때가 의심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알아야겠죠.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아니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서 그렇죠.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내가 네. 밝혀야 되나요?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소를 거죠. 제기해야 그러니까 몰래 뭐를 딱 유전자 검사를 했어. 검사. 침이나 머리카락으로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네. 그냥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내 자식. 아, 내 자식과 동일한, 친생자와 동일하게. 동일한 어. 효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첫 번째 속도 위반으로 낳은 아이하고 네. 그냥 그 혼인 중에 네. 낳은 아이가 있는데, 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둘 다 네.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연히 네. 둘 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네. 둘 다. 네.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아내한테 추궁을 했더니 아이가 곧 이제 고3이 되고 네. 대학에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면 어떡하냐. 네. 그럼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아. 그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2년을 기다렸어. 네. 알게 된 뒤로. 네. 가지고 이제 너희 둘 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네. 니들 이제 2년을 끊고 살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는 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친생자의 효력이 추정. 그렇죠. 친생 추정이 네. 미치잖아요. 네. 이 아이는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네. 그냥 친생자 관계가 돼서 나중에 아. 본인이 사망할 때 상속도 받고 이런 거예요. 아, 그럼 법적 관리가 다 그렇죠. 예. 영향을 그리고 미치는군요. 그런데 속도 위반으로 네. 낳았다고 생각한 그 아이는 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2년 뒤에도 내 네.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이게 이제 친생자 효력의 네. 차이죠. 친생자 아. 추정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아, 그게 네. 굉장히 네. 어떤 법적 그런 걸 따질 때 중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요인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네. 예, 이런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 친생자 관계는 실제 네. 친생자, 네. 실제 태어난 아이, 네. 실제 태어난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만 네. 친생자가 아닌 아이. 그리고 그쵸. 세 번째는 친생자 추정도 받지 않고 네. 친생자도 아닌 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네, 이렇게 나뉘는데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는 네. 아이 한 명은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나왔고 인공수정이요. 두 번째는 외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네. 두 아이를 낳은 거군요. 예, 예, 네. 두 아이를 이제 친자처럼 키운 것이죠. 네. 네, 출생신고도 하고 네.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인이 돼서 네. 친생자 부인 확인해소를 제기를 한 건데, 음. 네네 그렇게 된 건데 부존재 확인 소송이요. 죄송합니다. 네.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한 건데, 자, 네. 첫 번째 보면 네. 외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외도요. 네, 예. 네. 예, 외도를 통해서 낳았는데 네. 외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혼인 중에 외도를 한 거잖아요. 네. 혼인 중에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 외도를 했지만 그럴 네. 경우에는 친생 친생자? 추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억울한 건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점은 뭐냐면 네. 그 남편이 네. 무정자증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임신을 시킬 수 없는 임신을 네. 시킬 수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이가 와이프가 임신을 했었을 때 네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를 네, 의심을 알았을 할 수 수 있었네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확실한 사유도 있었겠죠. 네. 어쨌든 어떤 가정 문제 때문에 뒤늦게 음, 그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네.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에도 네. 이 친생자 추정을 미치게 하는 게 네.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친생자 추정이요. 무정자증일 경우에. 네네, 어떤가요? 네, 좀. 네. 그쵸. 네. 무정자증이니까 아이를 네. 가질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혼인 기간 중이라고 네. 임신을 하면은 네. 친생 추정이 된다. 네. 친생자 추정이 된다. 네.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네. 장기간 해외 출장에 갔어. 한 2년 동안. 남편이요? 예. 네. 근데 갔다 왔더니 아이가 있어. 못 보던 아이가. 못 보던 아이가.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이, 황당할 것 같은데요. 네? 황당한데, 내가 아직도 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네. 다른 아이도 있고, 뭐 이 가족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네. 아내를 뭐 했더니 잠시 동안 내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밖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가 임신돼 있었다. 그래서 애를 낳았다. 나도 모르는 미안하다.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속 살았어. 아. 네, 예, 이랬다고 해봐요. 그럼 네.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네. 이제 더 이상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이혼하고 싶어. 네. 그럼 이 아이도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네.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2년 지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현재 예외적으로 둔 게 네.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명백할 경우에. 외관상 그러니까 이게 외관설이라고 해가지고 아니요 네. 원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화 그쵸, 통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아니니까 네. 명백하니까 친생자 추정을 이거는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을 두자.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안 되겠다. 또 우리가 예외 좀- 조항이 있군요. 예, 그래서 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까지 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유전자, 내가 무정자증이야. 네. 내가 멀리 떨어져 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어. 네. 그런데 임신시킬 수 없었어. 네. 근데 임신을 해서 애가 낳은 애를 키웠는데 이런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을 예외로 인정할 것이냐. 무정자증이면 좀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세 가지로 의견이 갈렸는데 네. 결국은 다수설은 네.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네. 그 친생자 추정을 해준다. 무전자증이라 하더라도. 예. 외관상. 예. 네. 이렇게 됐고 또 3명은 네. 이 어떤 3인의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 더 강하게
더 확대해서 친생자 추정을 네. 사회적으로 친자 관계가 네. 그렇게 유지된다면,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른정이 있잖아요. 네. 기른정이 있겠죠. 있으니까 기른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직도 관계가 좋아. 이제 음. 사회적으로는 내 아이다라고 얼마든지 뭐 네. 대부처럼 네. 그런 친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혹시 깨져 있을 때만 외관상으로도 명백하게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2년 동안 해외 출장 갔다 네. 왔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아이와 관계가 좋아. 그러면 친생자 추정을 인정해줘야 된다. 아, 이렇게 친생자 그러군요. 추정을 넓게 인정한 의견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나 소수 의견 1위는 네. 우리 슈님 말씀처럼 네. 이것도 유전자도 네. 과학적으로 네. 좀 확실하지 않느냐, 네, 확실하지 확실하죠. 않느냐. 그럼 이럴 때도 친생자 추정 예외로 인정해야지. 예,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변해서 많이 이제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출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뉘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다수설은 네. 그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네. 친생자 추정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공수정. 네. 인공수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죠. 인공수정이요? 예, 예. 이 이사는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네. 예, 인공수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공수정이요? 네. 보통은 자기 정자를 가지고 네네. 인공수정을 하지 네. 않나요? 예, 자기 예. 자식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은 무정자증이니까 아, 제3자의 네. 이 정자를 증여받아서 증여받아서 했거든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임신했어요. 네. 그랬는데 만약에 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대부분의 의견이 뭐였냐면 동의를 받고 인공수정을 했다면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네. 일단 법조항에 네. 한 번 내 친생자다라고 인정을 하면 네. 그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한 번 인정을 하면은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네. 그런 게 있고 굳이 그 법조항을 떠나서라도 네. 일단은 동의를 해서 이 수정을 했다면 그리고 그쵸. 아이를 낳았다면 네. 친생자 추정이 미치고 네. 그리고 계속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었고 그렇군요. 네. 이제 다른 3위는 음. 친생자 추정이 아니라 네. 동의해서 정자를 제3자의 정자를 기부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상 이제 그러면 남편의 정자랑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게 아니라 친생자다. 그냥 친생자다. 예, 이렇게 봤죠. 어쨌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의견이었죠. 그러면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제3자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외도한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도한 거랑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외도한 거랑 마찬가지면은 네. 어떨까요? 그러면은 예. 친생자 추정이 될 것 같은데요. 외도한 거랑 마찬가지면 그죠? 네. 그러면 그래서 또 웃기네요, 이게. 네. 어떻게 됐냐면 네. 일단 의견이 이게 나뉘었는데 네. 모든 인공수정 그렇죠? 일단 다수결의 의견은 모든 인공수정은 다 어쨌든 그 혼인 중에 임신한 거니까 네. 친생자 추정이 된다. 네, 그렇게 이렇게 될 것 본 같네요. 거죠. 이렇게 본 거고 네. 그 다른 네. 이 엄격하게 친생자를 봐야 된다는 입장은 이 동의까지 해야지만 친생자 추정을 네.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봤어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동의하지 법이 좀- 않은 네. 인공수정. 그러니까 네. 법문 그대로 따지면 어쨌든 혼인 중 임신했잖아요. 네, 그죠? 네. 동의하지 않은 인공수정이라도 어. 외도와 동일하니까 친생자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 본 것이 다수결이죠. 네, 이 음. 친생자 추정이라는 게 네네. 좀 예. 네, 경우에 따라서 네네. 좀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네. 기억하실 거는 네. 친생자와 친생자가 음. 아니지만 추정을 받는 자 네. 그리고 친생자도 아니고 추정도 못 받는 자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법적지가 있는 것이죠. 법적지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네. 친생자 추정은
친생자 추정은 임신 중에 아니 혼인 중에 죄송합니다. 혼인 중에 임신만 하면 혼인 중에 임신만 임신만 하면 하면 친생자 추정이 된다. 그렇죠. 그쵸. 친생자 추정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런데 다만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뭐 그쵸 뭐 멀리 떨어져 장기 있으면 출장 안 가 된다. 있는 예, 중에 예. 만나지도 네. 않았는데 임신을 예, 했다. 그렇죠. 그렇게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정을 남편을 속여서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네.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속여가지고 네. 인공수정을 한 것처럼 네. 했는데 사실은 제3자야. 예, 예. 요것도 그러면 네. 속여서 인공수정해서 낳았는데 사실 네. 제3자일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네. 나중에 혹시 실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 네. 한번 다투어 볼 수도 있겠죠. 네. 의견이 조금 나뉠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현재까지의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로 하면 속였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본인이 알았다면 네. 친생자 추정은 어쨌든 미친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자는 네. 2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년 네.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동의해서 얻은 네. 제3자의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네. 2년 안에도 안 된다. 거의 친생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실상 거의 친생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된다고 보시면. 동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자기 자식 아니라고 네네.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법적 지위가 달라지면은 네. 네,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상속이나 네. 뭐 이런 유산 뭐 네, 이런 네. 거 관련돼서 또 네.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뭐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게 예. 가장 큰가요? 그게 가장 크죠. 재산상으로. 재산상. 네, 재산상으로 가장 크죠.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친자 소송 네. 관련된 게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은 이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몰래 네. 이제 확인하고. 예.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예, 예. 유전자 네네. 네, 검사를 하는 것 같던데. 네. 그 여자 쪽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쪽에서요. 잠깐. 네, 잠시 전화가 와서 예, 끊고 여보. 가겠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잠시 끊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여자 쪽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여자일 경우에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식인 거를 예. 100% 인정할 수밖에 없죠. 뭐 단순히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난자를 네. 오히려 또 난자까지 채취해서 네. 다른 이제 자궁을 빌린다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요즘은 있을 있잖아요. 수 있겠네요. 대리모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여자 쪽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유사한 기사를 또 본 것 네. 같아요. 대리모가 네.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겠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누구 아이냐. 이제 그렇죠. 이 의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복잡해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사회 환경이 있는데 네. 과연 이런 제도를 둔 취지가 네. 뭘 것 같습니까? 친생자 추정을 굳이 추정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이게 네. 목적은 그거죠.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가족을 이루고 잘 살아라 이거죠. 그렇군요. 애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네. 그런 게 크고 네. 이제 가정 환경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그쵸. 입법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건데. 근데 갈수록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네. 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쵸.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약간 현실과 괴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 법 취지, 법 조항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법이 생길 때랑 지금 네.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속도 위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굳이 혼인 중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이 생겼을 때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네. 확인이 안 됐을 때였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사실은 네.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네. 네, 뭐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법도 어느 정도 이런 과학기술 맞춰서 네. 좀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유전자를 복제하면 이거를 부자 관계로 봐야 됩니까? 본인이 둘로 봐야 됩니까? 본인이 네, 그렇죠. 클론이 있으면은, 뭐 그런 거는 네. 나중에 뭐 그렇죠. 그런 점점 실제 복잡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네, 네, 재밌는 네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양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양자는 그냥 네. 입양 절차를 밟아야죠. 네, 아, 그리고 이 아까 그 사안에서 네, 이 친생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길렀다면 네, 양자 관계가 성립된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의견을 보인 것이 2심 판결이었죠. 아, 2심 판결에서 네네, 예. 그렇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외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네, 예, 그런 의견으로 2심 판결이 났었습니다. 아, 외도로 네. 된 아이는 네. 그와 별개로 그냥 양자를 데려왔으면은 그 네. 자식은 친자로 봐야 되나요? 친생자가 아니고 양자죠. 그냥 양자로서. 예, 예. 아, 네. 이 자격이 다르군요. 예, 그렇죠. 아, 법적으로는 양자와 친생자. 아, 친생자 그렇게 네. 나눠지는군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뭐 재산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만약에 자기 자식이 친생자도 있고 양자도 있다. 네. 그러면 재산을 뭐 나중에 나눠준다거나 이 분할할 때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나요? 아, 동일합니다. 아, 동일해요? 네, 예. 친생자와 양자는? 예,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없이 그렇습니다. 동일한 네네. 자격이 주어진다. 네, 이거 홍길동 같은 얘기네요. 네, 아, 참 법이 네.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네,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네.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친생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봤고요. 네. 네, 다음에는 어떤 얘기 좀 준비하신 거 있나요? 아,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뭘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서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